달은 지구에 가장 가까운 우주 이웃이자 유일한 자연 위성이죠. 이것은 아마도 수십억 년 전 거대한 화성 크기의 물체가 우리의 행성에 충돌했을 때 형성되었을 거예요. 전 그때 없었지만요. 이 재앙은 지구를 녹은 암석으로 된 불타는 공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또 일부 물질을 궤도로 밀어 넣어 달을 만들었죠. 이제 이 분화구가 많은 구체는 우리의 행성 주위를 돌아요. 전 세계적으로 높은 조수와 낮은 조수를 유발하죠. 지구의 4분의 1이 조금 넘는 크기로 이것은 태양계에서 5번째로 큰 자연위성이에요. 달에는 6가지 위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 금음달, 보름달 또는 초승달, 상현달 또는 하현달. 하지만 달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항상 밤하늘에서 심지어 낮에도 달을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밤에 일어났는데 달이 평소와는 다소 다르게 생긴 걸 보게 된다고 상상해보세요. 더 밝아 보이고 더 커 보이네요. 특히 반쯤 잠이 든 상태에서는 거의 알아채기 힘들죠. 여러분은 방금 달이 아니라 수성을 본 거란 걸 모른 채 다시 침대에 눕습니다. 확대해보면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이 행성은 우리의 자연위성과 유사해요. 이것의 표면에는 우주 암석들이 남긴 분화구들이 흩어져 있어요. 수성은 우리 지구의 약 5분의 2 크기이지만 여전히 달보단 약간 커요. 그래서 이 행성은 지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밤은 더 밝아질 거예요. 만조는 더 높아지고 간조는 어떨 것 같나요? 더 낮아지겠죠. 네. 달의 주기는 이건 달이 아니니 지금은 수성이 모든 위상 변화를 거치는 시간으로 14시간 짧아질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대체는 우리 지구에 어떠한 급격한 결과를 발생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면 금성은 어떨까요? 익숙한 위성 대신 태양과 달 다음으로 3번째로 밝은 자연 천체와 바꾼다면요? 이것은 비슷한 질량 크기 때문에 종종 지구의 자매 행성이라고 불려요. 금성은 한때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이 달 표면에서 봤던 지구의 크기만큼 우리 하늘에 있을 거예요. 샛별은 달보다 훨씬 더 밝을 거예요. 우선 이 행성은 햇빛을 6배 더 반사해요. 게다가 이건 적어도 16배나 큰 면적을 차지할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밤은 지금의 초저녁처럼 밝을 거예요. 금성을 보면 행성의 누르스름한 흰 구름이 덮인 곳에 희미한 소용돌이 무늬가 있죠? 금성은 지구의 위성이 되지 못할 거예요. 두 행성은 공통의 질량 중심을 공전할 것이며 이 공전 궤도는 이심률이 상당히 높을 거예요. 저처럼요. 하지만 금성이 지금 달과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면 두 행성은 가까운 미래에 서로 충돌할 겁니다. 이런. 좋아요. 또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만약 화성이 달 대신에 하늘에 있다면 분명 여러분은 그걸 알아볼 수 있어요. 망원경 없이도 특이한 색과 표면에 있는 어두운 점들에 감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붉은 행성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 거예요. 화성은 지구 절반 크기이지만 달보다 몇 배 더 커요. 더 작은 우주 천체를 훨씬 더 큰 천체로 대체하는 건 우리 행성의 미묘한 균형을 깨뜨릴 거예요. 만약 화성이 달을 대신할 때 운이 나빠서 해변에 있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대피해야 할 거예요. 거대한 파도가 화성의 영향을 받아 바다에서 일어날 테니까요. 최대의 쓰나미처럼 해안선에 충돌할 거예요. 화성은 달보다 더 많은 햇빛을 반사할 겁니다. 밤은 좀 더 밝을 거예요. 지구상의 풍경들은 섬뜩한 붉은색 조를 띠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망원경을 통해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올림푸스 몬스를 감상하게 될 거예요. 화성은 지구 궤도를 극적으로 바꿀 만큼 충분히 크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두 행성은 아마도 쌍성계를 형성하면서 서로의 궤도를 돌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화성은 옆집이 될 테니 이 행성으로의 여행은 현실이 될 거예요. 좋아요. 이제 크게 생각하세요. 만약 목성이 달을 대체했다면 독립된 행성으로서의 지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즉시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의 또 다른 위성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이 변화의 유일한 긍정적인 순간이요? 사람들은 멋진 하늘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목성은 달보다 수십 배 더 커요. 거대하고 아름다운 줄무늬가 있는 구체가 거의 모든 지평선을 덮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쇼를 즐길 시간이 있다면 노란색, 갈색, 빨간색, 그리고 흰색 구름들이 목성의 대기를 떠다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안타깝게도 가스상 거대 행성의 중력은 즉각적으로 심각한 지진, 화산 폭발, 쓰나미를 일으킬 거예요. 지구의 멘틀과 지각은 목성 쪽으로 쓸릴 것이며 지구가 산산조각 날 수 있어요. 표면이 앞뒤로 91m 이상 부풀어 오를 정도의 엄청난 힘으로 늘어나고 압축될 거예요. 불행하게도 지구의 속도는 우리가 목성의 궤도에 머무르는 데 필요한 속도의 10%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의 느린 행성이 하루도 채 되지 않아서 가스 행성과 충돌할 거예요. 이건 기분 나쁘니까 하지 말기로 하죠. 만약 토성이 달을 대체한다면 볼만한 광경이 될 거예요. 이 행성은 우리 달보다 35배 이상 커요. 이건 거대한 금빛구가 하늘의 18도를 덮을 거란 걸 의미해요. 그리고 이것의 고리는 지평선에서 지평선까지 훨씬 더 멀리 뻗을 거예요. 만약 좋다면 고리를 끼우는 게 좋겠네요. 지구는 거대 가스 행성인 디오네로부터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토성이 우리 행성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지구가 위성으로 변할 거예요. 그 반대가 아니라요. 불행하게도 지구의 자전 속도가 그걸 따라잡질 못하고 우린 하루나 이틀 안에 훨씬 더 큰 행성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토성의 대기에서 불타오르기 전에 우리는 토성의 웅장한 고리를 통과해야 할 거예요. 이것은 해성, 소행성, 그리고 부서진 위성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우주 파편들을 통과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게다가 우리의 행성은 토성의 위성 53개를 모두 피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지구가 토성의 54번째 위성이 된다면요? 그러면 거대 가스 행성의 중력이 지구 전체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겠죠. 이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행성의 지각을 찢어 놓을 거예요. 이것도 안 좋네요. 천왕성과 해왕성 모두 얼음 거성이에요. 이 행성들은 크기가 같아요. 지구보단 크지만 토성과 목성보단 작아요. 둘 다 얼음 같은 내부, 깊은 대기, 그리고 비슷한 매우 아름다운 푸른 녹색을 띠죠. 만약 이 행성들 중 어느 하나가 달을 대체한다면 결과는 같을 거예요. 그럼 동전을 던져봅시다. 좋아요. 언젠가 하늘에서 보게 될 건 해왕성이에요. 해왕성은 달보다 14배 더 커요. 이 행성은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하늘에 있는 밝은 푸른 열기구처럼 보일 거예요. 태양보다 15배 더 큰 것처럼 보일 거예요. 만약 다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일식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일단 태양이 해왕성 가장자리 뒤로 사라지면 우리의 행성은 1시간 반 동안 완전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 거예요. 해왕성은 지구 질량의 17배이고 중력은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우리 행성이 결국 위성이 되어버릴 거예요. 네, 또 말이죠. 해왕성의 큰 위성인 트리톤보다 약간 더 멀리서 해왕성을 공전할 거예요. 그나저나 지구는 이 우주체와 충돌할 위험성이 커요. 하지만 우리가 해왕성의 위성들과 교차하지 않을 정도로 운이 좋았다고 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문제가 충분히 많아요. 우리 지구의 조수는 위성에 의해 야기되는 조수보다 1000배 더 강력해질 거예요. 해왕성의 중력이 지구를 갈라놓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행성을 뜨겁게 만들 거예요. 지진 활동이 증가해 지진과 화산 폭발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터넷도 엉망으로 만들겠죠.